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진인의 운영규정 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운영규정안을 이제 초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초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강의 듣기로는 운영규정이 각 추진회별로 1조부터 37조가 되는 것처럼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 운영규정안을 내보고 어떻게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 그러느냐? 라는 걱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운영규정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안을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동의를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23년 동안 약 250여 개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또는 조합의 자문 또는 소송을 수행한 경험과 약 그동안 1000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4강좌고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 제4권이 되겠습니다. 저희 R19 실효증 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하단에 제4강좌가 있는데 여기에 순서대로 차곡차곡 놓아줄 테니까 한번 순서대로 보시고 싶은 분은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운영규정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무슨 운영규정을 어떻게 작성하는 데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의 운영규정 벽규명령으로 되어 있는 7조까지 되어 있는 부분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규정의 작성.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첫 번째, 1조, 3조, 4조, 15조 1항을 확정해라. 무슨 얘기냐면 별표 운영규정안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그 1조부터 37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공공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처럼 공공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빈칸을 넣어가지고 확정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조 7항, 19조 2항, 29조, 33조, 35조 2항, 3항 규정은 사업 특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조부터 37조로 되어 있는 양식을 딱 던져주고 나서 야, 니네들 이 내용 중에 몇 조만 수정을 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조문 빼고 나머지는 수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몇 조는 수정할 수 있다고 다 쓰는 것보다 몇 조 외에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조만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거는 조문을 특정하고 조문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것은 이 조문 외에 나머지는 수정 못한다. 그래서 전국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수 추진상 필요한 경우 우정규정상에 조금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 정도 추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쟁점은 2호입니다. 이 조문 빼고 나머지는 손대지 마라. 확정하거나 아니면 추가할 것만 조금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운영규정안을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운영규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 운영규정안을 만든 다음에 다 토지 등 소유자한테 돌아다니면서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 내용이죠. 여러분들 추진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의받는 게 뭐입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도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운영규정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야, 이 두 가지 다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별다른 뾰족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2조 사항을 보시면 제1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별표의 공공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이 첨부된 별지 4호 서식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을 한다. 뭐죠? 잘 보시면 별도로 운영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어떻게 되죠?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운영규정안을 첨부해가지고 구성동의서의 도장을 받음으로써 운영규정도 동의를 받은 걸로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제가 법령집에도 수록되어 있고 앞에 전반적인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드렸어요. 이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러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사운영규정 해가지고 별첨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별첨. 조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별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용을 오시면 동의사항에 대한 것을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의사항 내용 중에 보면 운영규정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서 구성동의서에 동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규정안은 37조짜리 만든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2장짜리 뒤에 첨부를 시켜가지고 같이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규정은 동의를 받은 걸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하면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 이것도 지난번 강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35조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시당군수 등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죠? 시행령과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다만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동의했는데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상황도 바뀌었어. 아, 내가 동의한 거 나 취소하고 싶어. 할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인 r19co.kr 오시면 많은 동영상을 정리해 두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